안녕하세요. 네. 많이 나오셨네요, 생각보다. 금년이 다 끝나가서, 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할 겁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 기록에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 정확해야지만 이 등기관이 옮겨 적은 등기부의 내용도 정확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이를 첨부 정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신청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록 내용은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가 출제가 될 텐데요.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는 게 있었죠. 등기필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등기필증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고, 두 번째,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따라서 다른 제도가 대신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 완료 통지서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등기필 정보가 수행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없죠.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단독 신청일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기필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 따라서 표지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표지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인. 따라서 직권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명의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등기 명의인. 그렇죠.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는 당연히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대표 주자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존재할 것. 하나 더 있죠. 등기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될 때,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첨부 정보 중에서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4개의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등기 원인이 계약일 것.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것. 세 번째, 부동산일 것.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요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토지거래허가서. 기억나십니까? 토지거래허가서 뭐가 있었습니까? 요건이 첫 번째, 유상일 것.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이약일 것.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 것. 그렇죠. 그때만 토지거래허가 정보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이 있었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증 첫 번째, 농지일 것.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서. 세 번째, 새롭게. 네 번째, 취득할 때.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만 농지증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감증명.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자신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용도로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인감증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이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할 때도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등기필 정보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촉탁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서 단독으로 촉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은 언제만 첨부한다고요?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이 전자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얘기하는데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기능을 누가 대신합니까? 공인인증서 정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넷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요 넷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건물, 토지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얼핏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얼핏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 왜냐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신청 정보에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신청한다는 그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신청할 때도 전부라고 기록을 해야 되고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신청한다는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또 뭘 추가시킵니까? 범위와 기간은 아니에요. 네. 지료도 아닙니다. 그 나중에 민법 하시면 저절로 아시게 돼요. 목적. 이 지상권은 토지 위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요. 그 사용수익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어느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지를 그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도 용익물권이니까 범위. 두 번째,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을 끌어다 쓸 목적인지 아니면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망지역권,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승역지와 유역지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나중에 승역지와 유역지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토지는 승역지일까요? 유역지일까요? 승역지입니다. 따라서 승역지 등기부에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승역지 등기부에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범위와 목적. 그리고 이 승역지라는 것은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역은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입니다. 그러면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인데 승역지 등기부에는 무엇도 기록해야 될까요? 어느 토지를 받드는지, 즉 유역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범위, 목적, 유역지 표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범위를 기록해야 되겠죠.
용익물건이니까 범위를 기록해야 되고, 전세건은 나중에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용익물건과 달리 목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물권 변동은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한다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 나타나죠. 그런데 전세건은 그것과 안 됩니다.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전세금 지급, 전세건 설정 등기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세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전세건 성립 요건이라고 할 겁니다. 민법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전세금을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건은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범위와 전세금,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뭘 기록한다고 그랬죠? 돈을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렇죠.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요 부자는 붙일 부자예요.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에 붙은 저당권, 전세권에 붙은 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에 붙은 저당권. 그런데 99%는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소유권부 저당권은 소유권부라는 문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부라는 문구를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세 가지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네,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어떠한 권리인지 그 내용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권리의 표시. 그렇죠.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임차권. 임차권은 무엇을 기록해야 됩니까? 차임, 월세. 사실은 임차권 같은 경우는 월세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뭘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까? 월세만, 차임만.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월세 100만 원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민법에서 공부하실 텐데 전세금만 있는 경우 있죠. 그렇죠. 보증금만 있는 경우. 그렇죠. 1억. 그 다음에 월세 없는 경우. 이때는 뭘 기록할까요? 전세금 보증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1억 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세금 보증금만 있을 때는 그 이자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차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보증금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각종 변경 등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변경 등기부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전 시간에 한 거 하니까 좀 날 거예요. 네. 내년부터는 맨 들어갈 때 전날에 했던 걸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날 한 거를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돌아갈 거예요. 1, 2월 달에. 네. 워낙 등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네. 등기법을 잘 하시면 민법도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네. 인정을 못 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변경등기 보겠습니다. 이 변경등기를 먼저 보시기 전에 이 변경등기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협의의 변경등기, 그 다음에 경정등기, 이것을 강의의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강의의 변경등기는 강의라는 것은 넓을 강자고요. 의는 뜻이 자예요.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 협의는요. 좁을 협자의 뜻이 자니까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뭐냐면 등기사항에 즉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겠죠. 면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늘어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면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 한 10제곱미터를 증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면적도 원래 100제곱미터로 기록되어 있는데 10이 늘어났죠. 그래서 11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변경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사항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변은 변화, 경은 고칠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정등기는 뭐냐면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1000제곱미터로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제대로 기록했는데 면적만 100을 기록해야 되는데 1000제곱미터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으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이 1000제곱미터를 얼마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100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고쳐서 등기부를 바로 잡아주는 등기, 경정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자는 고칠 경자고 정자는 바로 잡을 정자예요.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한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등기사항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가 바로 협의의 변경등기. 그냥 보통 생략해서 변경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경정등기는 등기부에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을 했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쳐서 등기부를 고쳐서 등기부를 바로잡는 변경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일단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존재하면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요즘은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기록합니까?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야 될 테고 권리에 관한 정보도 기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을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뭡니까? 부동산 표시라고 했죠.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부동산 표시사항을 표제부에 기록할 때고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을 할 겁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할 겁니다. 권리 변동. 기억나십니까?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먼저 뭘로 나눠집니까? 건물의 표시. 두 번째는요. 토지의 표시. 이러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건물의 표시사항 뭐가 있었죠? 소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지 지번. 건물의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외워두셔야 돼요.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모, 면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갑구, 을구에서 권리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될 텐데요. 먼저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권리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지분이 있을 때 이 지분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이 지분은 나중에 민법에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이 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그 각각의 소유권자가 갖는 권리의 양, 이게 바로 지분이에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존속기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지료가 있다면 지료도 기록될 수가 있어요. 또한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차임 또는 뭐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또한 권리자도 기록되겠죠. 권리자도 갑구에 기록이 돼요. 권리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명의인에 관한 정보도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걸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것을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즉 권리자에 관한 정보가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갑굴구에, 소유권자라고 한다면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라고 한다면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 기록이 될 때는 처음에 정확하게 기록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부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겠죠?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데 면적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즉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후발적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나중에라는 의미가 후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면적 부분에 한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면적 부분은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고쳐야 됩니까? 고칠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왜? 정확한 내용만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불일치 부분을 일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부를까요?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원시적, 아니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러면 등기부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무슨 등기라고 부를까요? 변경 등기. 이게 바로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사항에 일부 변화가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쳐주는 등기, 이를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면적 부분을 나머지는 전부 다 제대로 기록했는데 면적만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100제곱미터로 기록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잘못 넣어서 1000제곱미터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했죠. 그러면 이 잘못 기록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원래는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 근데 여기는 얼마로 기록됐습니까? 1000. 그래서 잘못 기록이 됐으니까 불일치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라는 문구는 법률 용어로 원시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처음부터. 이 원자는 근원 원자고요. 시자는 시작할 시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공시하겠습니까? 공시능이 발휘되겠습니까? 발휘되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시켜주는 등기.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위건 아래건 여기서 일부만 처음부터 일부에만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 일부. 근데 일부만 잘못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만 고치는 게 변경이나 경정등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제대로 기록되어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변경과 경정등기는 그 이전과 이후가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돼야지만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변경 전과 변경 후, 경정 전과 경정 후는 일부만 고쳤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부 불일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부 변화가 나타났다면, 여기도 전부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다면, 그때는 일부가 아니죠. 그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존의 등기를 다 말소합니다.
그리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부.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일 때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공통점은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차이점. 네, 여기는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죠. 여기는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요것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경 등기만 설명하고 이름만 바꾸면 이제 경정 등기가 되는 겁니다. 경정 등기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요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일치시켜주는 등기,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일치시켜주는 등기, 변경 등기.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원시적이라고 한다면 경정 등기, 후발적이라고 한다면 변경 등기.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종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상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상권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록한 거죠. 그럼 이때는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종류가 바뀌는 것은 일부 불일치가 아니에요. 종류가 바뀌는 건 전부 불일치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류가 바뀌는 것은. 이때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말소 등기. 이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왜? 전부 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류가 바뀌는 것은 전부 불일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소재지에 변화가 나타났든지 아니면 지번에 변화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면적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 부분을 고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하겠습니까? 네? 변경 등기겠죠. 무엇에 대한 변경 등기냐면 부동산 표시사항에 대한 변경 등기죠. 그래서 여기 변화가 나타났을 때 하는 등기가 부동산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가 바뀔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용의 일부 바뀔 때만 바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예요. 그러면 이때 내용의 일부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뭘까요?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권리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가 바뀔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뀌었다든지 주민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뭘까요? 등기 명의인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일부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부 요 부분을 잘못 기록했다면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했다면 이때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어떤 용어를 씁니까? 경정. 그렇죠.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됐다면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여기는요. 권리 경정 등기. 여기는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네, 똑같습니다. 그 차이만 있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출제가 이제 될 텐데 우리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것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첫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부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질까요?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어디? 당연히 표제부죠.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등기무자죠. 이 등기무자가 있으면 공동신청, 없다면 단독신청. 그런데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없죠. 권리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까 권리를 상실한다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이겠습니까? 공동이겠습니까?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세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부동산 표시 사항은 기준이 대장입니다. 따라서 대장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대장 정보입니다. 네 번째, 이건 올해도 출제가 된 건데요. 네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할까요? 지난 시간에 했죠?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네? 주등기. 맞습니다. 원래는 일부만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성을 표현해야 돼서 부기등기하는 게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료로 된 등기부에서는 부기등기했습니다. 면적만 바뀌었으니까 나머지는 안 바뀌었죠. 따라서 부기등기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부기등기 언제 합니까?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두 번째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면적만 바뀌었다면 이때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죠. 나머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등기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등기예규에서 등기예규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을 등기예규라고 얘기하는데 등기예규에서 표제부에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논리는 부기등기가 맞는데 등기예규에서 주등기라고 하고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빼먹었네. 언제나. 표제부 등기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등기예규에서 주등기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변경 등기.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갑굴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갑굴구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한다면 을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아니요, 공동 신청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금액. 권리,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자 마음대로 12억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합의는 어디에 기록됩니까? 계약서.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가 될 겁니다.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계약서입니다. 전세금 올리는 것은 멋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올리는 거니까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네 번째,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뭘까요? 원칙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름이 바뀔 때, 주민번호가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고요.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됐다면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입니까? 갑굴구에서 이루어진 등기입니까? 당연히 갑굴구입니다. 소유권자는 갑구에 기록이 될 테고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이러한 권리자들은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굴구에서 기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이름 바뀌는 거, 주소 바뀐 거, 그
그 다음에 주민번호 바뀐 거 뭘 갖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면 돼요. 그렇죠? 주민등록표 등초본. 네 번째,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까?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는 걸 해줘야 되겠죠. 동일성 표현.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동일성 표현할 때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등기.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쪽은 언제나 주등기. 이쪽은 언제나 부기등기. 가운데 있는 것은 주등기, 부기등기 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물론 볼 게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하피등기 제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력이 조금 더 쌓아지신 다음에 그건 좀 보실 겁니다. 따로. 언제 쌓아질까요? 실력이? 언젠가는 쌓아지겠죠. 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십니다. 요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전세권 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권행위.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전세권이 설정이 돼서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을 겁니다. 전세 금액이 얼마냐면 10억으로 하겠습니다. 1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갑구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당연히 을구겠죠. 네.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보들이니까 자꾸 물어볼 겁니다. 전세권 설정 을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1순위일 테고 얘는 두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2순위겠죠.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피담보 채권은 얼마냐면 2억입니다. 빌려준 돈은 2억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2번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병 2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될 쯤 돼서 돈을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얼마를 요구했냐면 2억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2억 원을. 나쁜 놈이죠. 2억 원은 1억도 아니고 2억이나 2억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추가되는 그러면 요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고 세 번째 이루어졌죠. 네, 세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공시합니다. 전세권 변경 이렇게 공시하고요. 이제 돈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고 순서가 이게 세 번째 이루어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을이. 요 순서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요 2억 원도 요 10억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을이 12억을 먼저 배당을 받아갈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을 병이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추가되는 2억이 기존의 전세금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하죠.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얘는 배당을 받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경락대금이 12억이라고 할 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라고 불러요. 등기상 이익에 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 이게 아니고요. 이익에 해가 발생하는 관계인.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자만이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병에 승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순위 유지돼도 상관이 없겠죠. 같은 순위가 유지될 겁니다. 같은 순위 유지할 때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순위 유지. 부기 등기한다고 기억했는데 순위 유지하고자 할 때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병의 승낙이 없다라고 한다면 같은 순위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같은 순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주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할까요? 부기등기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는 병에 승낙이 있다면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이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이게 부기등기예요. 주등기 요거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도 어디 갔어? 10억 원. 10억 원도 병보다 선순위가 될 테고 추가되는 2억도 병보다 선순위죠. 둘 다 병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이 10억, 2억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선순위니까 한꺼번에 기록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2억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12억이라고 기록한다면 이거 내버려 둔다면 총 22억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지워줘야 됩니다. 이건 지워줘야 돼요. 이걸 지워줄 수는 없어요. 이걸 지워주면 내 변경이 아닙니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워지지 않고 이것만 지워집니다. 이게 무슨 등기라고요? 부기등기. 그러면 이제 승낙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텐데 승낙이 없을 때도 궁금해야 되겠죠? 궁금하셔야 돼요. 네. 근데 표정들이 정말 흥미롭다는 표정인데 등기법을 이렇게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공부를 하시면 민법은 당연히 점수 올라갑니다. 네. 민법은 뭐 등기법 선생들이 볼 때는 껌이에요. 껌. 네. 표정들이 네. 아주 학구적인데요. 여기 1번 전세권 설정을 10억이라고 돼 있을 테고 2번 저당권 설정 병 2억이라고 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번 전세권이 변경되었다고 공시를 할 텐데요. 이때 병의 승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의 승낙이 없더라는 겁니다. 승낙이 없다면 추가되는 2억은 기존의 10억과 같은 순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주등기. 그렇죠? 여기 주등기 해야 되니까 부기등기 안 되죠? 3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요 병을 기준으로 할 때 요 10억 원은 병보다 선순위, 나머지 2억 원은 병보다 후순위. 맞습니까? 그럼 이걸 합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억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워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걸 지워버리면 전세금이 10억에서 2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네. 여기 바로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는 지운다는 거. 무슨 등기할 때? 부기 등기할 때. 부기 등기라면 합산이 되니까 기존의 10억 원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선 지웁니까? 안 지웁니까? 안 지운다는 거. 요것도 출제합니다. 요즘은 요것도 출제가 이루어져요. 여하간 권리 변경 등기는 요게 단걸로 출제가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변경 등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건 전부 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입니다. 맞습니까? 전세금이 나중에 2억 원이 추가된 거니까 나중에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변경 등기 형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됐다면 무슨 등기라고요? 경정 등기.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이 돼서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가 경정 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경정 등기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변경이나 경정은 똑같아요. 원시적, 후발적 그 차이만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정 등기에서에만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있을 테고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요즘은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부동산 표지사항과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여기다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면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무슨 등기한다고요? 경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잘못 기록이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잘못된 신청에 의해서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등기 신청 정보에 1000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신청인이 신청 정보에 기록할 때 공을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100이라고.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때는 이 경정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신청인이 신청을 통해서 경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제대로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신청 정보에는 1000제곱미터라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공을 하나 빼먹고 100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신청인은 제대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잘못 기록한 거죠. 맞죠? 네.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제일 뿔따고 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청인. 따라서 신청을 통해서 경정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고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직권에 의한 등기가 출제가 됩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가. 첫 번째, 만약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 손해가 발생하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직권에 의해서 경정등기할 때 손해가 발생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 자가 뿔따고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 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 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등기부에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지방법원장에게 상부 국가기관은 지방법원장이에요. 지방법원장에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고쳐야 될까요? 아니면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될까요? 네? 네. 보고한 다음에 이게 출제가 됩니다. 사후 보고냐, 사전 보고냐. 일단 먼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후딱 고쳐놓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심할서도 같이 지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 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 신청인이 있을 겁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신청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없는 등기도 있어요. 그때는 등기 명인에게 내가 잘못 기록을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고쳤다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사전 통지할까요? 사후 통지일까요? 일단 고쳐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고쳐놓고 봐야 되니까 사후 통지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러 명일 때,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전원에게 통지할까요?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면 될까요? 네.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대단히 권위적이에요. 여기 뭐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일반 행정직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후 통지인데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번째. 보통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등기관이 실행할 때는 변경 전, 변경 후, 경정 전, 경정 후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면 그때는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이때는 동일성 유지 여부 심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은 제대로 신청했죠. 등기관이 잘못한 것이죠. 따라서 지가 잘못했고 지가 또 심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따라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정등기에서 특별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거 앞으로 10번 정도 할 거예요. 뭐 다 외우겠죠. 네. 시험에 나올 거는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하필 등기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추가가 되면 이 변경 부동산,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는 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필 등기의 제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아마 4월, 5월쯤, 4월쯤 볼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십니다. 줄은 1월달부터 칠 거예요. 지금은 안 치고 1월달부터 줄 칠 겁니다.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363쪽에 말소 등기를 볼 겁니다. 말소 등기. 이 앞쪽에서 출제되는 건 다 보신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네. 말소 등기를 보실 건데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